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라이벌 기업인 애플과 LG전자가 잇따라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IT, 전자업계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자동차 전장 등 전기차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미래차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는 아직 선두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침투율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독점이었고 올해부터 완성차 업체와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IT 강자인 애플도 그중 하나입니다. 애플은 2024년까지 최첨단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LG전자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낙점한 전장 사업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12월 23일 LG전자는 전기차 부품 사업 부문 중 그린 사업 일부를 물적 분할해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나는 보쉬 덴소에 이은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등 부품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강점입니다. GM, BMW, 포드, 크라이슬러, 다임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셰시와 내외장재 생산을 비롯해 완성차 위탁 생산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LG전자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 소식과 관련해 향후 애플카의 부품이나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이미 모바일 제품 전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 역시 외부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나는 애플의 전기차 사업 파트너로 꾸준히 거론돼 왔고 애플카 제조가 현실화될 경우 제조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과 LG전자도 이미 거래관계가 있어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향후 애플카에 납품하는 구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아니어도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북미 지역 OEM 고객사 외에 유럽, 중국 등으로 수주 채널을 확대해 나가며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처럼 전기차 시장의 폭스콘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캐시카우로 키우기 위해 2013년 고 구본무 회장 때 처음 자동차 부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S를 인수하고 VC 사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2018년에는 글로벌 5위 오스트리아 헤들램프 제조사 ZKW를 인수했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와 함께 적자를 내는 사업부였습니다. 마그나 합작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VS사업본부, ZKW,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세계의 중심축을 세우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마그나는 합작법인 설립 후 2022년 흑자 전환, 2023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장은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도로 2016년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이 완성차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 역량을 충분히 갖춘 만큼 삼성의 완성차 재진출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삼성이 진출해서 유일하게 실패한 분야입니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자 때부터 자동차 사업 진출을 타진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실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고 이건희 회장 때에 이르러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라며 앞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구분이 애매해질 것을 예견하고 자동차 사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1987년 회장 취임 직후 자동차 사업 TF를 구성해 1995년 삼성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 사업에 진출해서 현대차 그룹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장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부도 상황에 몰렸던 기아자동차 인수도 추진했습니다. 당시 기아차 인수에는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3사가 모두 뛰어들었고 3차 입찰까지 간 끝에 현대차가 1조 2천억 원의 기아차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차 인수 실패와 IMF를 거치며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삼성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 프랑스 르노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르노 삼성의 존재는 삼성전자의 완성차 재진출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르노 삼성과 삼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삼성카드가 르노 삼성 지분 19.90%를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가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5G, 바이오, 전장 부품 등 4대 신성장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도 삼성의 완성차 재진출설이 불거졌고 삼성전자는 사내 미디어를 통해서 완성차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진출설이 제기될 때마다 삼성 측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성차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를 업계에서는 파트너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완성차에 뛰어든다면 수많은 고객사가 삼성을 경쟁자이자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였던 삼성이 경쟁사가 되면 고객사들이 삼성과 거래를 끊거나 핵심 부품을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칙으로 애플, AMD 등 기업 수주를 삭설이 이어져 2020년 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5.6%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거나 역시 직접 완성차를 만들어 팔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성차 고객사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완성차에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전장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삼성이 이미 전장사업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 SDI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삼성전기는 차량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전기차 시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핵심 역량이었던 제조 기술보다는 삼성전자처럼 배터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자동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2024년 애플카 생산을 발표하고 LG전자는 캐나다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의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술력을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